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이야기들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데이터로 객관화시켜서 좀 보고 싶어요. 좀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진모 대표님이 좀 데이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VO2 max, RE, LT, 락테이트 트레셔홀드, 저산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맨날 논의는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 생소할지라도 저희가 데이터와 함께 좀 논의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퀴즈 형식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1번 러너와 2번 러너가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계속 비슷한 이렇게 경로를 따라가다가 VO2 max 지점이 참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은 조금 더 낮고 한 분은 높은데 과연 둘 중에서 어떤 러너가 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첫 번째 퀴즈로 내어드립니다. 이건 누가 봐도 1번 문제 네.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빨간색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VO2 max가 높으면은 운동을 더 잘하고 네. 기록도 더 좋다. 2번 러너는 서류 탈락인가요? 이번 러너는 실제로도 서류 좀 탈락일 수 있습니다. 1번 러너는 하프 마라톤 기록으로는 1시간 25분. 네네. 2번 러너 같은 경우는 1시간 49분이니까 사실은 서브 3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수준인 거죠. 이 VO2 max 갭은 이렇게 보면 약 6 정도 돼 보이는데 숫자로 봤을 때는 기록 차이는 꽤 많이 나네요. 네, 사실은 VO2 max가 몇 차이가 나면은 기록은 얼마 차이 난다 이런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네. 다만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누가 더 잘 뛰는지를 한번 염두에 둘 수 있고 사실 이런 모든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미래의 나를 좀 비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네. 개인의 지표로. 네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이 개선되는 방향인지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이런 분석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러너와 세 번째 러너인데요. VO2 max 보면은 우연하게도 거의 같아요. 52.4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근데 앞쪽에서 저속으로 730 페이스랑 그다음에 500 페이스랑 뛸 때에는 산소 섭취량이 조금씩은 다르죠. 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1번 러너와 3번 러너 음. 중에서 어떤 러너가 더 기록이 좋은 러너일까요? 저는 일본 같은데 1번이요? 네. 이유가 뭐죠? 그냥요. 확률 50%에. 코치님의 정확한 직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1번이고 VO2 max 수치는 이제 동일하더라도 이제 지속 시간이 좀 더 네. 1번 러너가 더 길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네. 지속 시간. 네,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이제 시간이어서 네. 이제 더 뒤까지 그래프가 이어지는 것이 테스트의 지속 시간이고 사실은 더 기록이 좋은 러너 같은 경우에 지속 시간이 길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네. 설명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러닝 이코노미거든요. 첫 번째 러너와 세 번째 러너를 보면은 세 번째 러너가 VO2 max가 첫 번째 러너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20분 정도 하프 마라톤에서 기록 차가 네. 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의아하죠. 근데 여기 이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이 러닝 이코노미입니다. 배기량은 같은데 연비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 1번 러너 같은 경우에는 730 페이스로 뛸 때, 500 페이스로 뛸 때 산소 섭취량이 작죠. 맞아요. 이 사람은 뛸 때에도 호흡이 되게 고릅니다. 근데 정작 뛰는 모습을 보면 3번 러너는 VO2 max 배기량이 같은데 730 페이스, 500 페이스 뛰는 거 보면 헐떡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러닝 이코노미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래서 VO2 max만으로도 비교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VO2 max가 같을 때에는 또 러닝 이코노미로도 분석이 그러니까 서로의 비교가 가능하다. 확실히 표를 보니까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래서 이코노미가 좋은 거구나. 네. 그래서 이 지점까지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운동은 제일 높은 봉우리는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해야 되고 거기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터벌 운동 같은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두 봉우리를 낮춰야 돼요. 낮추기 위해서는 호흡을 더 고르고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는 LSD 운동이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이게 것 같아요. 가장 예쁜 지표로 나오게 하려면 봉우리가 작게 나오고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길게 에베레스트 같은 맞아요. 게 가장 이상적인 잘 뛰는 사람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호흡량을 갖고 분석을 한 거잖아요. 네, 호흡 분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7분 30초의 러닝과 5분의 러닝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은 최대치로 한번 달려보는 VO2max 수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사실 일반인 분들은 거의 접한 적이 없으실 거예요. 사실 테스트가 어렵진 않거든요. 장비를 적절한 걸 착용을 하고 그냥 가볍게 뛰는 것들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 최대치로 한번 뛰어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그 말로만 듣던 러닝 이코노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VO2max도 이제 워치 같은 걸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딱 정확한 수치로 알 수 있으니까 사실은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기존에는 보건소든 어디든 갔을 때 측정은 할지언정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CPT를 엔듀로 레이스에서도 도입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해석해주는 내용들이 사실은 측정 그 자체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다음 퀴즈 있나요? 네, 다음 퀴즈도 있습니다. 다음 퀴즈에 또 준비되어 있죠. 네, 다음 퀴즈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VO2max를 보면은 4번 러너가 2번 러너보다 훨씬 높아요. 맞아요. 그런데 러닝 이코노미를 비교해 보면은 파란 색깔 러너가 더 좋은 거거든요. 네. 호흡을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4번 러너는 VO2max는 좋은데 러닝 이코노미는 안 좋아요. 그러면 2번 러너와 4번 러너 중에 어떤 러너가 더 기록이 좋을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긴 그쵸. 하네요. 근데 이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프 마라톤이네요. 네, 다 네. 하프 마라톤입니다. 사실은 다 일반인 레크레이션 러너들입니다. 러너 4번. 4번. 네. 전 2번. 사실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더 우수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꽤나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거의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왜 만들어지느냐는 사실은 저희가 아까 3대 지표를 VO2max랑 러닝 이코노미 말고 젖산력치가 있었죠. 그 지표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VO2max의 가장 큰 맹점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VO2max는 내가 섭취한 산소량을 나의 체중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 값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겠네요. 더 작은 값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 4번 러너 같은 분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4번 러너 분은 굉장히 말라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VO2max도 이렇게 과대평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관찰해야 되는 것이 아까 논의했던 젖산력치 부분이고요. 맞아요. 그럼 이 젖산력치는 어떻게 관찰하느냐? 젖산력치는 환기역치라는 것으로도 또 관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이 데이터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X축 같은 경우에는 VO2, 그러니까 산소 섭취량인데 운동량이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산소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에 맞춰가지고 이 Y축, 환기량, 호흡량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환기역치는 뭐냐면 내가 운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 대비해서 환기량이, 호흡량이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지점을 일컬어요. 아까 앞전에 말씀해 주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호흡량을 네. 크게 뱉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변곡점이 만들어집니다. 직선으로 쭉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운동하면은 호흡량이 쭉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더 많이 높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환기역치라고 하는데 이게 4번 러너의 환기역치를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2번 러너의 환기역치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또 밀려 있군요. 네네.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강도거든요. 환기역치가 고강도에서 발생한다는 말인즉 내가 고강도까지도 젖산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러너는 고속 주행에 있어서 탁월한 역량이 있는 거예요. 4번 러너에 비해서. 그래서 단순히 산소 섭취량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러너가 좋은 러너다, 훌륭한 러너다라는 걸 알 수 없었지만 이렇게 젖산역치까지도, 환기역치까지도 분석해 봄으로써 어떤 사람이 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쉽게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방향도 쉽잖아요. 오른쪽으로만 밀면 된다. 이것을. 이게 최대한 늦게 도달하는 높은 강도에서 발생하도록 보면 되니까 주기적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사실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사실 확인이 어려우면은
다음 훈련에 이어질 때 되게 어렵거든요. 대회에 임박해서는 어떤 트레이닝을 좀 위주로 하죠? 좀 짧은 거 운동들을 많이 그렇죠. 하죠. 네. 근데 사실상 기본적으로 이제 마라톤에서는 이제 기초 유산소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회 임박해서도 그게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인터벌이 아니라 기초 유산소 운동에 포커스를 더 맞춰서 마라톤을 뛰는 게 더 효과적이다. 러너분들 가장 어려웠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마라톤 이제 신청을 덜컥 했는데 다 나가기로 했는데 뭐부터 하지? 막 유튜브 막 찾아봐. 그래서 뭐 인터벌 하래. 그럼 막 인터벌하고 예,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뭐 운동을 이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요 정도 강도를 유지하자라고 좀 설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가 VO2 max가 탁월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러닝 이코노미가 탁월한 사람인지, 혹은 젖산력치가 탁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적어도 이 제한된 기간 동안, 대회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운동을 더 초점에 맞출지 집중할지를 전략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남들 하던 대로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에 맞는 운동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적응을 해버리면 그보다 조금은 더 높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확인할 때도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이 VT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네? 그럼 나는 페이스를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강도 설정에도 이것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네. 또 보는 이제 러너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러너들을 또 가르쳐 주시는 이제 코치님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 선수에게 계속 조금 동일한 부하의 강도 그 다음에 동일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실력이 올라왔으면은 또 한 단계 높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타이밍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조금 더 높은 강도의 훈련을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퀴즈는 더 가벼운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가벼운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정말 표정이 좋지 않으시죠? 저희가 러너분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되게 흥미로운 두 분을 만나뵀어요. 두 분을 테스트했는데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똑같은 궤도로 끝까지 이어지죠. 거의 같은데요. 근데 오른쪽에 환기역치라고 하는 걸 관찰해도 거의 같죠. 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두 분의 기록이 거의 30초 차도 안 났었어요. 네,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럼 무슨 퀴즈를 내겠다는 거지? 뭐 어떤 거지? 네. 지금 그러고 계셨죠? 뭘 골라야 돼? 지금 약간 겁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저희도 되게 흥미로웠던 이유는 그겁니다.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퍼포먼스는 이렇게 숫자와 그래프로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하나의 일화를 얘기하면 어떤 러너분이 제가 한 45분을 뛰는데 이 정도 페이스로 한번 뛰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계산이 머릿속에 나와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서 뛰었는데 터무니없게 못 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고 예전에 뛴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거만 봐도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 좀 많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와 해외 차이를 사실은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또 현지님이실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학회도 많이 다녀오시고 하셨잖아요. 최신 러닝 트렌드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일단은 방금까지 말씀하셨던 이러한 뭔가 호흡 분석들을 잘 측정을 하고 그걸 실제 트레이닝에 녹여내는 그런 과정들이 한국에선 사실 굉장히 생소한 편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데 대부분 그냥 심박수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심박수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심박수가 이런 실제 VO2 max라든지 아니면 달리기 속도 강도라든지에 따라서 산소 섭취량 같은 직접적인 호흡 데이터보다 완전히 일치하진 않거든요. 심박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외부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혹은 뭐 카페인 섭취라든지 에너지 음료 섭취라든지 그런 거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심박수 데이터가 이제 굳이 오차를 따지자면 이러한 호흡 분석 기반보다는 훨씬 더 높은 편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심박수가 이제 대부분 다 워치 차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심박수에만 집중을 하시는 편인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트랙 앤 필드 종목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라톤도 있고 그런 운동들이 워낙 더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뛸 때도 이런 호흡 분석을 장치를 가져가서 한다든지 호흡 분석을 트레이닝에 접목시키는 사례는 훨씬 많았던 것 같고, 또 일본에서는 저 옛날에 이제 그 두 분 컨텐츠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가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보셨다고 하셨다.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센터 같은 것도 사설로도 있는데 한국에는 사실 그런 센터가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초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더 많이 활성화되면은 그 조금은 더 한국도 향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심박수는 당연히 이제 디폴트의 이제 수준이라고 당연히 보면 체크는 되는 해야 거고, 되고, 네. 네, 이제 좀 이코노미나 이런 LT 수치를 더 객관적으로 데이터 시켜서 운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대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코노미 대결. 너무 좋죠. 네. 이코노미 챌린지 같은 거. 사람들마다 신발이 뭐가 좋다 나쁘다 논박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도 이제 체형도 다르고 발의 크기 모양도 다르니까 자기한테 좋은 신발이 뭔지는 또 제각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 계속 비교해 보는 거죠. 이 신발 신었을 때 이코노미, 저 신발 신었을 때 이코노미. 그러한 불필요한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만의 좋은 신발을 찾아 나가는 데 더 현명한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신발은 여러 신발을 신고 본인이 이코노미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또 이코노미가 좋게 나오는 신발이 나한테 잘 맞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도 신체적으로는 되게 열등해요. 힘도 너무 약하고 스피드도 너무 떨어지고 민첩성도 진짜 부족하고. 약한 존재. 네, 진짜 약하죠. 근데 딱 하나 지구력은 지구에서 1등입니다. 아, 사람만큼 오랜 시간 동안 오래 달릴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장거리 달리기는 가장 인간적인 운동이고,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그래서 가장 사람답게 똑똑하게 운동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소 어려운 이야기들 했지만 그것은 사람답게 똑똑하게 운동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엔듀로 레이스가 이렇게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더 사람다운 접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장거리 달리기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부담이 되진 않으시죠? 상당히 편하게. 부담이라서 맨날 책만 보고 맨날 논문만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론만 주구장창 쌓던 사람이었는데, 늘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실제 이제 현업 코치님들이 실제 트레이닝에서 어떤 정보로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지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코치님들이 그동안 굉장히 잘 해오셨지만 또 이제 뭔가 일정 데이터에서 갈증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게 또 되게 재밌었고요. 특히 한국은 굉장히 코치님들의 감,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 기반 트레이닝들이 굉장히 잘 쌓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운동 생리학적 혹은 데이터 추정 같은 최근에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된다면 한층 더 발달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오늘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지금 CPT도 갖다 놓은 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이런 거를 이미 몇 년씩 하고 계셨다는 게 그저 연구실에 있는 연구용 측정 장비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계속 적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코칭을 하면 할수록, 코칭을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자신감도 넘치고 이랬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조금 자신감은 좀 떨어지고, 왜냐면은 뭔가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부족한 게 내가 이런 것도 몰랐나? 그러니까 이런 범위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경험적 데이터에서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이론, 그다음에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근거가 되는 이런 지식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이 유능한 두 분과 함께 또 하면서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 되었었고, 앞으로도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면서 잘 채워나가면은 저희가 또 만나는 또 좋은 러너,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를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선생활 한 22년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러너들을 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신선한 변화이고 새로운 혁신이고 도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신선한 바람이 일지 않을까, 되게 똑똑하게 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하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여우처럼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호흡 데이터 관련된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오늘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눴고,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이제 야외 나가서 이제 실제 선수들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후속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